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11번째 시간, 챕터 6에 들어왔네요. 챕터 6부터는요, 이제 통계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통계 분석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를 갖다가, 분석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걸 갖다가 선택하느냐, 채택하느냐, 혹은 기각하느냐. 자, 그런 과정인데, 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는 T검정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연관성 분석을 할 때가 있고, 또 회귀 분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총 우리가 하게 될 것들은 요 네 가지 분석입니다. 근데 네 가지 분석인데 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 분석 방법들이 나뉘어집니다. 이 나눠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해볼 거예요. 그래서 T검정은 우리가 보면은 1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자, 분산 분석은 우리가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나뉘고, 연관성 분석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상관 분석. 자, 그거 하나랑 교차 분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회귀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또 더미 변수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통계 분석의 첫 번째, 자, T검정입니다. T검정. 자, T검정 많이 들어보셨죠? 자, T검정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T검정은 두 모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던 그 통계 방법들, 자, 이 방법들의 차이는 어떠한 척도로 구성이 되었느냐, 변수들이 어떻게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검정 방법들이 그러니까 잠시 이걸 보게 되면 이 방법들은 어떻게 된다? 척도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집단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일단 기억하고 우리 통계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검정에서는요, 일단 두 모집단 간의 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우리 뒷장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의 모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표본으로부터 통계량을 계산해서 우리 모수를 추정한다. 항상 통계에서는 모수를 추정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문제점으로 인식한 걸 갖다가 맞느냐 혹은 맞지 않느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yes or no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균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될 만하다 아니다를 갖다 결정 내리는 게 T검정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에서 조사된 자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검정을 하게 되고 표본의 개수 그리고 표본에 대한 측정 횟수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방법이 나뉘어집니다. T검정은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표본 개수랑 표본에 대한 측정 횟수에 따라서 T검정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T검정을 사용하려면은 자, 척도 중요하다 그랬죠.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로 구성돼야 되고요.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 자, 다시 말하면 독립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나누어져 있는 범주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T검정은 일반적으로 두 모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합니다. 차이, 어떤 차이요? 평균 차이죠. 우리가 여기서 평균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평균을 기준으로 검정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개수가 적은 경우라면 T분포를 이용해서 T검정을 이용하고요. 개수가 많은 경우, 자, 개수가 많다 적다 우리 중심극한 정리 바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T분포 자체가 정규분포로 간다 그랬죠. 개수가 많으면 정규분포로 근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T검정 활용을 해도 전혀 문제없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T검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T검정의 종류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검정은 평균 비교라 그랬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분산 분석
까지 여기서 들어왔는데요. 분산 분석이라는 것까지는 뭐냐면 독립 변수가 이렇게 카테고리컬 척도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구분되어져 있는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연속형 척도인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세 가지 이상의 집단에 들어가면 분산 분석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분산 분석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T 검정 자체는 총 세 가지다. 어떻게 해요? 1표본, 대응 표본, 독립 표본, T 검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 했던 거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본 하나의 표본으로 구성이 되는 1표본을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표본 T 검정을 갖다 주로 이용하는데 여기서도 예제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자, 대응 표본 측정 횟수를 2번 합니다. 표본은 하나지만 우리가 측정을 2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약이 개발했는데 살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자, 먼저 먹어보고 난 후에도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먹기 전에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2번 측정되는 거.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독립표본은 측정 횟수는 한 번이지만 집단을 나눠서 2개로 하는 거예요. A사의 타이어, B사의 타이어, A사의 배터리, B사의 배터리.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보는 거. 어떤 거요? 평균 차이겠죠. 자, 3개 이상의 집단. 자, A사, B사, C사의 배터리 혹은 타이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분산 분석으로 하는 거예요. 2개까지는 우리가 T 검정을 하는데 집단이요. 3개 이상으로 가면 분산 분석을 한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이거와 별개로 분산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분산 비교하는 거 하나인 경우에는 카이 제곱 검정하고요. 2개의 분산 비교하는 거, 검정하는 거 F 검정합니다. 뒤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FB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F 값을 갖다가 보는 그런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카이 제곱 검정을 하는 거는 교차 분석에서 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F의 비율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지, 요건 직접 우리가 막 하진 않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표본 T 검정입니다. 자, 한 개의 표본에 대해서 한 번에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후에 결과를 판단하는 건데 어떤 거를 주로 하죠? 평균값, 그렇죠?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까지 다뤘던 분석은 모두 1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 했던 건 다 1표본 T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예제를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용량이 250ml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 이온 음료가 있습니다. 정말 250ml가 맞느냐? 자, 300개의 표본을 설정해서 검정해보자. 자, 이런 거는 우리가 250ml가 맞는지 안 맞는지 30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낼 거 아닙니까? 자, 평균 비교죠. 자, 그럴 때 표본 한 개로 딱 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표본 T 검정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응 표본입니다. 대응 표본은 한 개의 표본을 갖다가 2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전, 사후 측정. 자, 이렇게 한 후 두 측정치 간의 차이 여부를 보는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제품이나 약품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이때 대응 표본 T 검정을 합니다. 우리 보통 짝진 표본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자, 서로 짝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니면 서로 맞춰 가지고 대응되는 걸 보는 거, 이거 전부 다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하나의 모집단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추죠. 보면 짝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을 지어서 추출을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표본 A, 표본 B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나 약품의 효과가 있는지 먹은 이후, 먹기 전 요때 거를 갖다 서로 표본으로 보고서 요거 평균 값을 갖다 비교하는 거, 그거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 하나 볼까요? 자, 예제 보시면, 자, 최근 A 제약회사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식품이 정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검정을 위해서 신청자 100인을 표본으로 해서 복용 전, 복용 후 체중 변화를 조사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자. 자, 이런 경우 우리가 과감하게 그냥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딱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 표본 T 검정 하려면 일단 가설부터 수립해야죠. 자, 가설 어떻게 수립합니까? 복용 전 X1 바,
복용 후 x2바. 자, 요거를 갖다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제로가 된다라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이 없다.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 체중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0이 아니다라면 x1 마이너스 x2 바가 0이 아니다라면 체중 변화가 늘었든지 빠졌든지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대응 표본 T 검정, 표본 통계량과 표준 오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x1바, x2바의 차이를 갖다가 dx라고 한다라면 차이를 요거라고 한다라면 복용 전후 차이, 평균 차이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x1바에서 x2바를 갖다가 다 빼서 더해준 다음에 n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평균 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차이를 갖다가 다 평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복용 전후 차이의 분산. 자, 분산인데 어떤 분산이요? 차이에 대한 분산. 요 차이에 대한 분산이죠. 자, 표준 그 편차는 이렇게 되겠죠. 표준 오차는 뽑았을 때 그 그룹들에 대한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차이에 대한 분산은 원래 있던 차이들의 평균이죠. 차이들의 평균을 갖다 빼서 더한 다음에 n-1 자유도 왜 표본에서 하는 거니까 시그마가 아니니까 n-1로 우리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표준 편차 알고 있으니까는요. 표준 오차는요 루트 n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표본 T 검정에 대한 가설 검정. 자, 수립단 가설에 대해서 T 검정 자체는 자유도를 n-로 합니다. 당연히 T 검정이기 때문에 T 분포를 이용을 하고요. 신뢰 구간 우리가 어떤 그 임계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곱하기 1-알파를 갖다 하면 자, 이게 우리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냐 하는 그 공식이었었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x1바 마이너스 x2바에 대해서 t 값이 차이에 대한 평균들이죠. 그 차이를 해놓고 전부 다 루트로 나눠주고 그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루트 n분의 sdx 요걸로 갖다 나눠주면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표본 t 검정 결과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t 값을 계산을 해요. t 값을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좌측 임계치 여기 요만큼, 우측 임계치 요만큼 요 안에 포함이 된다라면 t값이요. 자, 요 안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귀무가설이 뭐였었어요?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죠. 귀무니까요. 그래서 채택력, 뭘 채택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마이너스 2.0-2.045 플러스 2.045 요 안에 들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표본 분포는 이렇게 공식들이 다 나와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대로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뢰 구간은 우리가 t 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t에 해당하는 값 표에서 찾는 겁니다. 표에서 찾아가지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오차를 갖다가 곱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한 하한값 플러스 해준 상한값 이렇게 하는 거죠. 검정 통계량 t 값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넣어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식들은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는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 조금 다른데요. 아까와 자, 독립표본은 표본을 두 모집단 자, 집단이 지금까지 우리 한 개만 했었습니다. 한 개를 가지고서 계속 혼자 측정했던 1표본 T 검정 그 다음에 한 모집단을 가지고서 두 번 측정했던 거였었죠.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두 번 측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집단이 두 개로 늘었습니다. 좀 하나씩 이렇게 늘려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추출을 할 때 각 표본을 구성하는 인자가 서로 상관없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 A와 모집단 B가 서로 상관이 없는데 이 두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비교하는 거. 어떤 값을요? 평균 값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평균, A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뮤 A. 분산은 시그마 제곱의 A. 그 다음에 B의 평균은 뮤 B.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B에 해당하는 거. 자, 이렇게 A로부터 추출한 표본
A의 평균은 x 바 A고 분산은 SA의 제곱이고 모집단 B에서 추출한 거는요. 표본은 B라면은 평균은 XB 바 그 다음에 분산은 SB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서로 표본의 평균과 분산이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집단에서 서로 추출을 해서 요 값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서로 비교를 해서 평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근데 독립표본 T 검정을 할 때는 한 개를 더 봐야 돼요. 뭐냐면 분산이 서로 동일한가, 동일성 여부, 분산의 동일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뽑았던 A 집단에서의 분산과 B 집단에서의 분산이 서로 다르다. 자, 이런 경우예요. 분산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쉽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면 자, 옆에 분산이 같은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우리 평균값 비교를 했으니까 자, 요 파란 그래프로 되어져 있는 건 평균이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색은 검정색은 여기에 있어요. 자, 요걸 갖다 서로 비교해 보면 XA 바가 많습니까? XB 바가 많습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딱 봐도 XB 바가 크네요. 그렇죠? 이거 바로 비교가 됩니다. 왜?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이 분산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여기서 퍼져 있는 정도, 그리고 또 여기서 퍼져 있는 정도. 이게 같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평균 비교에서요. 근데 자, 이거는 서로 몰려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산포되어 있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더 우월하다, 이게 우월하다 우리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과정을 한번 더 거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은 이런 경우는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우리의 대상은 같은 애들, 분산이 같은 애들을 우리의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분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그랬었는데, 자, 표본 개수. 그래서 모분산 동일성 여부에 따른 검정 과정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표본 개수 충분합니다. 일단은 그런 거예요. 충분한 표본 개수 중에서 서로 모분산이 동일합니다. 이걸 우리 등분산 이렇게 우리 얘기하거든요. 자, 등분산 같을 등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분산이 같았을 때 우리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 어땠죠? 바로 평균 비교하면 됐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었죠. 자, 독립표본 인 경우였었죠. 자, 그래서 두 모집단의 모평균 뮤A와 뮤B를 비교할 때 서로 각각의 분산을 알고 있다라면 뮤A 마이너스 뮤B의 추정량은 XA 바, XB 바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왜 분산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표준화를 하다 해보면, 자, 표준화 값 앞에서 뒤에 거 뺐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모수입니다. 모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표준화 값 Z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이 표준화 Z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 구간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앞은 Z 값은 요거는 표에서 찾아야죠. 표에서 찾아가지고 요걸로 우리가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몇 퍼센트 안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채택력과 기각력을 판단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일단은 자, 귀무가설입니다. 각각의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인 경우에 자, 같다, 같지 않다. 양측 검정이죠. 그 다음에 같다 혹은 크다. 그 다음에 큰 경우니까 H0를 갖다 기각을 하게 될 거고요. H1을 채택할 겁니다. 자, 이거는 작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일단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본 개수가 충분하고 모분산은 동일할 때는 가설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만 모분산의 동일성을 모를 때, 다를 때가 아니고 모를 때입니다. 자, 모를 때 독립표본 어떻게 하느냐? 자, 두 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할 때 분산은 이렇게 있지만 이걸 모르지만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표본 분산이 모분산을 그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개수가 충분하면 일단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조사를 할 때, 뭐 설문을 하던 데이터를 얻을 때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서 해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료를 갖다 충분하게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일단은 표본 분산이 모 분산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이렇게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한 분산이에요. 자, 모 분산을 갖다가 모르지만 표본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표본 분산이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서로 독립이고 따라서 공분산을 나타내는 요거는 우리가 이처럼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뮤A 마이너스 뮤B 제로의 추정량을 이렇게 표준화한다라면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와도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시그마가 바뀐 것만 다르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뮤A 마이너스 뮤B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까 공식을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해서 Z값을 찾고 표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하한,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상한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같이 구해 주시면 됩니다. 가설 수립 같은 경우에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 동일하죠. 가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 분산만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이 가설 수립할 때 같은 경우 자 양측 검정, 다른 경우 자 이거보다 ZA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니까 제 H0를 기각하고 H1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게 되니까는 작죠. 그러니까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도 우리 같이 똑같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뮤A 마이너스 뮤B 제로 요걸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시그마가 S로 바뀐 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독립표본 T검정에서도요. 자, 언제냐? 자, 표본의 개수 충분하면 좋은데 불충분하대요. 그리고 모분산은 동일하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등분산을 이룹니다. 자, 두 모집단 분산이 동일하더라도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이거나 정규분포와 비슷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고서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어줬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 A, 시그마 제곱 B가 분산으로 자, 두 모집단이 가지는 공통 분산을 추정해야 되는데요. 모 분산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표본 분산에서 대체합니다. 그래서 SA 제곱에 SP 제곱을 갖다가 공통적인 분산으로 같이 분산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걸로 추정을 해서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추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모집단들의 공통 분산, 자,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요. 불편 추정량,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름 붙여서 합동 분산 추정량, 합동 분산 추정량 이렇게 해서 자, SP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 제곱을 어떻게 구하느냐? 서로 해당하는 자유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모집단의 수 몇 개인지까지 가고 자, 그다음에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 분산을 갖다가 우리가 곱해서 이걸로 나눠주는 걸로 우리가 합동분산 추정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합동분산 추정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자, 표본의 개수 불충분합니다. 이 불충분한 기준은 중심간 정리에서 30. 보통 시험 문제는 한 25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등분산일 경우 우리가 합동분산 추정량을 구한다. 그리고 요식은 하나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 A, 표본 B 합동분산 추정량을 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내 구간 뮤A-뮤B에 해당하는 100%, 100 곱하기 1-알파%에 해당하는 실내 구간 구해보면 A에 대한 평균, B에 대한 평균을 갖다 차를 구해주고 자,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Z값이 아니고 T값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합동분산 추정량에 해당하는 요 오차를 갖다 가져와서 곱해가지고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하한, 여기 또 플러스를 통해서 상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가설을 수립하는 것도 동일하죠. 이렇게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가설을 갖다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검정 통계량 해서 보면 우리가 규모 가설 H0는 뮤 A-뮤 B, 요거 제로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요거의 가설 검정을 통한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T 검정 이용한다 그랬었죠. 왜요? 표본 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요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끄다음으로 표본 개수가 불충분한데 모분산 동일성도 모를 때입니다. 자, 기대값은 당연히 표본에서 나온 평균 요걸 갖다 서로 A에서 B를 뺀 거. 자, 요거는 요거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분산을 보면 차이에 해당하는 분산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요게 자체가 변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분산, 공분산 우리가 빼주고요. 그걸 갖다 정리를 해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불충분한데 모분산의 동일성을 모를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이럴 때 역시 T 검정, T에 해당하는 T 분포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서 하한, 플러스로 해서 상한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가설은 역시 앞에 세웠던 것과 동일하고요. 검정 통계량은 등분산을 가정한 경우와 같이 요거의 가설 검정을 위해서 T 검정 통계량은 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어차피 요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A 집단과 B 집단에 대한 거 요거 갖다 뺀 것들이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고, 자, 요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은 앞에 나왔던 것들이랑 동일하죠. 그렇죠? 표본이 충분하지 않지만 평균 비교에 대한 검정이 가능하고요. 표본 개수가 한 개, 세 개, 뭐 5개 요 정도면은 자유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 방법을 써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한 20개, 뭐 30개가 좀 못 되는 정도까지는 이걸로 우리가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먼저 어려운 부분들 공식들을 갖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많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언제입니까? 표본이 작을 때. 모분산이 동일하면 또 좋습니다. 모분산이 모를 때, 이때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표본 분포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합동분산 추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구하게 되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빼서 직접 구하게 됩니다. 신뢰 구간도 역시 T 분포를 이용을 하죠. 저기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할 때와 모분산을 모를 때 서로 조금 다르다. 이건 직접 구해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도 여기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 검정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Z 검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Z 검정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간 정리에서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인 경우 사용하고,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지만 모분산을 모르더라도 표본이 충분하다라면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Z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작다면 우리가 T 검정 이용한 거였었고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첫 시간에 T 검정에 해당하는 거, T 검정 우리가 봤습니다. T 검정 처음에 우리가 1표본 T 검정, 대응 표본 T 검정 2회 측정한 거죠. 그 다음에 2개의 표본을 가지고 하는 독립 표본 T 검정.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독립 표본에서도 충분한 표본. 그 다음에 등분산일 때
충분하지만 등분산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으면서 등분산일 때, 충분하지 않으면서 모를 때, 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은 요거가 좀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서도 아래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립니다. 요 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주는 문제들, 합격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